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지스틱 회계 적용에 대한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배웠던 로지스틱 회계를 이용한 분류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풀어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지,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지 간단히 오버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 실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습 코드는 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K는 실험을 할 때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는 이렇게 X트레인, Y트레인으로 나눠져 있고 그거에 대한 라벨은 Y트레인, Y테스트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범주형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0, 1, 2라고 하는 레이블을 변경, 컨버팅, 여기는 지금은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범주형 숫자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실습은 데이터 로더, 범주형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할은 KNN 실습과 동일합니다. 단지 그때 이제 KNN 라이브러리에서 사이클런 라이브러리에서 KNN 클래시파이어, KNN 리그레서를 호출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 API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호출하면 되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핸들링 해야 되는 게 바로 요 C값, 람다분의 1값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정로를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요거를 키우고 줄이고 하면서 규제 강도를 건드릴 수 있는데 C값이 커질수록 규제 강도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람다분의 1이니까 결국 람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값을 줄일수록 강도는 세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실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cikit-learn.linear 모델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하고요. 여러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C는 200 하고 랜덤 스테이트 11이라고 합니다. 이 C는 명시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값들, 나머지 다른 변수들, 다른 파라미터들은 디폴트가 되는데요. 파라미터는 디폴트 값들로 설정이 될 텐데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글에서 교수님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왔냐면 로고 뜰 때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이클런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맨 첫 번째 건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함수에 여기 보이세요? 페널티, 듀얼, TOL, C, fit, intercept scaling, class weight, random state, solver, max iter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팅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심지어 이 소스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짜놨어요. 실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나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 레벨에서 까보는 게 지금 수업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화된 과정,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간다든지 했을 때는 직접 짜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넣어서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API를 잘 호출해서 쓰고 그리고 그 API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게 본 수업의 목적이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이 매뉴얼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을 볼 줄 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파라미터의 페널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조절해서 이 C 값이잖아요. 디폴트 쓰지 않으면 1이라고 들어가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 inverse of regularization strength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즉 정규와 정도를 결정하는 값이다. 근데 inverse of니까 분의 1로 되어 있겠죠. 뭐 그리고 또 이 클래스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뭐 A라는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고 B라는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적을 때 이 클래스 웨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세팅을 변경할 수 있고, 뭐 랜덤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실험을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사용하는 랜덤 값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 솔버가 중요하죠. 솔버 보시면 algorithm to use in the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솔버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지금 뭐예요? LBFGS라고 쓰여 있네요. 이 각각의 알고리즘이 이제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여기 뉴턴 CG, LBFGS, 리니어, 라이브러리 리니어, SAG, SAGA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죠. 뭐 맥스 이터레이션, 그리고 이 멀티 클래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멀티 클래스라고 하는 옵션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디폴트로 오토인데 원래는 OVR 혹은 멀티노미얼 중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토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실행해보고 적절한 녀석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알고리즘이 둘 중에 유리한 알고리즘으로 지금 아마 유리한 방향으로 옵션을 설정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줄 수 있으면 매우 좋아요. n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PC에 CPU 코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싱글 코어로 프로그램이 돌아요. 근데 얘를 설정을 해주면 여러 개의 병렬 코어, 병렬 CPU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이 진행이 될 거고 좀 더 빠르게 학습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봤으면 좋겠고, 밑으로 내리면 또 코드도 있을 거예요. 자, 네, 보이시죠?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코드가 다 써 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다 써 있습니다. 매뉴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논문도 보시죠.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가 바로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솔버들을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링크들이에요. 궁금하시면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로지스트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우리는 C만 조절을 합니다. 즉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정도만 바꾸는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C 값을 지금 설정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주고 학습을 진행해서 그 회귀 개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 프리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실제로 예측을 한다. 네, 프리딕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프리딕 하라고 할 때 x 언더바 트레인, 밑에 거는 x 언더바 테스트를 대입을 하고 있죠. 즉 요 x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y 트레인 프리딕, 즉 예측값, 라벨 예측값. 그래서 정답이랑 예측한 값이랑 비교해서 우리는 정밀도를 측정할 수가 있었죠. 자, 로지스틱 회귀의 평가도 여기도 정밀도, 학습 데이터 정밀도랑 시험 데이터 정밀도, 요 에쿠리시어,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잘못 학습됐는지, 잘못 분류됐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알려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사이클런 매트릭 안에 있고 에큐리시 스코어라는 걸 임포트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스코어 평가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y 트레인, 이게 요 y 트레인 프레이드, 이게 예측값,
이게 실제값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거, 이게 테스트, 이게 학습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클론 매트릭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치시고 역시나 실제값, 예측값 넣으시면 이 밑에 행렬이 나오는데 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1번을 1번으로, 1번을 2번으로, 1번을 3번으로 헷갈린 케이스고요. 2번을 1번으로, 2번을 2번으로, 2번을 3번으로 맞춘 케이스, 3번을 1번으로, 3번을 2번으로, 3번을 3번으로 맞춘 케이스입니다. 즉 지금 다 1번을 1번으로, 2번을 2번으로, 3번을 3번으로 해서 모두 맞춘 케이스에 해당이 되네요. 자, 사실은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는 보기가 매우 힘들죠. 아무튼 이렇게 로지스틱 회기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존에 KNN을 했던 방법과 뭐 유사하다. 사실 평가라고 하는 척도는 내가 KNN을 쓰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던 뭐 NN을 쓰던 SVM을 쓰던 앞으로 뭘 배우던 같아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값과 예측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실험을 할 건데요. 이번 두 번째 실험은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규제 강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니까 즉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실제로 규제 강도에 따라서 이 회귀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에 대한 걸 관찰하는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실습 링크는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번엔 데이터셋이 바뀌었습니다. 와인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지금 가져와서 하게 되어 있고요. 실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 X는 13개의 특성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렇게 X1에서부터 X2, X13으로 되어 있어요. 13개의 특성 변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라벨이 이렇게 Y가 있는데 얘는 1 혹은 2 혹은 3 이렇게 이미 범정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의 변환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에 따른 규제 강도에 따른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C값 바꾸는 거, 그리고 L1 규제, L2 규제, 아까 이렇게 페널티에 있었잖아요. 요 페널티. 여기 여러분 페널티. 요거 바꿔보는 실험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L1 규제를 하게 될 경우 L2의 요 베타 값에 지금까지 논의했던 베타 값은 거의 다 변화가 없는데 L1의 경우는 규제 강도가 클수록 베타가 다 0이 돼요. 즉 이 0이 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런 의미였잖아요. 얘가 0이 되면서 요 특정 특성 변수, 뭐 설명 변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 특징을 보지 않고 최종적으로 분류 혹은 리그레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특성 변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류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개수를 풀어봤더니 0이 어떤 변수가 0이었어. 예를 들면 얘가 0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x2와 x13은 보지 않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보지 않고 뭐 분류 문제를 풀고 있다거나 저 부분을 이 설명 변수를 보지 않고 리그레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빼고 해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교수님은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바뀌었죠.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뭐 와인 데이터셋을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리드 CSV를 할 건데 여러분 캐글에서 문제 받아오듯이 리드 CSV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직접 URL을 넣어줘요. 그러면 데이터 읽어옵니다. 뭐
판타스 기본적인 사용법인데 이제 뭐 헤더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인 거고 뭐 실제로 컬럼을 이렇게 세팅하겠다라는 거죠. 컬럼 네임인 거고. 그리고 뭐 뿌려보면 여기 이렇게 1, 2, 3으로 그 클래스 라벨이 바뀌어서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여기 있죠. 이렇게 유니크한 부분만 지금 보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유니크하지 않게 변환하지 않고 뿌렸으면 모든 n개의 와인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이 다 보였을 텐데 지금 실제로 몇 개 클래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니까 1, 2, 3이라고 들어있네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나누는 함수는 뭐 동일하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여기 x랑 y 이렇게 일부러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한 이 부분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x, y 가지고서 뭐 실제 테스트를 30% 가져가고 나머지 학습을 70% 설정하겠다라는 0.3 랜덤 시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y 값을 줘서 미리 이 y를 가지고서 데이터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지 맞으면 어떻게 뭐 색깔을 어떻게 뿌릴 건지 할 때 쓰기 위해서 설정하는 y 값 설명했었어요. 궁금하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구글에서 또 검색한 다음 매뉴얼로 들어가서 사이킨론 매뉴얼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에런 규제, L2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페널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페널티를 처음에는 L2로 주고 그 다음 건 에런을 줄 건데 그때 또 뭐가 다르냐? 이렇게 C값도 점점 작게 바꿔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이게 바로 에런 L2 규제에 따른 정밀도를 실험을 하는 건데요. 교수님이 이제 요거는 모든 결과를 다 가져오진 않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이렇게 했잖아요. LR2 뭐 리니어 리그레션의 LR 그리고 2가 L2의 2 그리고 10이 C값의 10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으니까 요 인스턴스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죠. 이렇게 학습 데이터 X와 학습 라벨 Y를 줘서 직접 학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스코어로 애큐러시 정밀도 애큐러시 스코어로 되어 있죠. 얘는 그리고 얘는 점 스코어로 되어 있는데 이 점 스코어는 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애초에 이 지금 이 로지스트 리그레션에 있는 녀석을 호출한 거라서 스코어가 있을 텐데요. 왜 스코어가 안 보이죠? 검색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검색을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 찾기 스코어 여기 있네요. 메소드 요 메소드가 실제로 이제 점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로지스트 리그레션이 CLF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인스턴스가 근데 저 인스턴스를 통해 쓸 수 있는 게 decision function, densify, fit, get param, predict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코어 여기 있어요. 이 스코어 보시면 의미가 return the mean accuracy on the given test data and labels로 되어 있죠. 즉 상관없어요, 여러분. 꼭 이 accuracy 측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앞에서 했던 이 accuracy 말고 저 accuracy 스코어 호출해서 쓰셔도 돼요. 요거 대신에 accuracy 스코어 호출해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규제 강도에 따른 특성 변수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얘는 쭉 보시면 다 2잖아요. 2 그리고 1 그래서 원래 L2는 잘 0으로 바뀌지 않는데 L1은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0으로 다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규제 강도를 높이니까 이게 이제 바로 스파시티가 높아진 겁니다. 0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스파스해진다는 말이고 이 스파스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특성 변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거된다라는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지금 앞에 보시면 어디 봅시다.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근데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이니까 C가 10일 때는 별로 0이 없는데 보시면 C가 0.1일 때 굉장히 0이 많아졌잖아요. 이게 람다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규제 강도가 높아진 거고 점점 높아지니까 지금 0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실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어떻게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 두 가지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두 번째는 와인 데이터셋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을 듣고 나서 콜앱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와인 데이터셋은 처음 보셨으니까 지난 주차에 배웠던 KNN 방법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KNN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랑 KNN 클래시파이어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지난 주차에 KNN으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분류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또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과 테스트를 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